우주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등더니 선을 측정해 볼 거예요. 이게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학습 목표는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등더니 선도 또 하나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등더니 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전기장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전기장선을 그려보고,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서 전기장을 논해보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용해서 등더니 선도 한번 그려봤을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그림을 통해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번 시간에 바로 그 등더니 선을 우리가 여기에 있는 간단한 실험 장비를 이용해서 한번 직접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실험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잠깐 한번 살펴보죠. 자 그러면 실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를 쭉 한번 보면서 실험 목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구나 하는 개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한번 스스로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여기 두 번째 줄에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원천 전하로부터 멀어지는 거리에 따라 전위의 크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측정을 하여 다양한 원천 전하들이 만드는 전기 장선과 그리고 전위와 전기장을 그려보면서 이 세 가지 물리량의 기하학적 모양들 사이에 있는 특성 관계들을 알아본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바로 여기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실제적으로 여기에는 갈바노메터라고 하는 검유계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등더니 선을 그릴 건데, 이 등더니 선을 그리게 되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전기 장선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 전기 장도 이렇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전기장만 있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 근데 개념 자체가 상당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전기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자기장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또 우리가는 지금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 이것처럼 중력장이라고 하는 개념도 서로 유사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정리들을 해보길 바라요. 그래서 여기서 필수적인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래서 먼저 전기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전기장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우리가 쿨롱 포스라고 하는 쿨롱 포스, 그렇죠? 쿨롱의 힘이라고 하는 거를 시험 전하로 나눠주면은 전기장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도대체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실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학습 목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쭉 한번 훑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 또는 아직 잘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내용 등등등을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나름대로 지금부터 똑같이 한번 정리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한번 지금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조금 전에 실험 목표와 지금 이번 실험에서는 여기에는 학습 목표 자체가 상당히 유사해요. 그래서 학습 목표 자체는 전기장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전위를 이해하고 등더니 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등더니 면, 그리고 또 하나 등더니 선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보면 같아요. 라인으로 일부를 그리게 되면 등더니 선이라고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그거를 입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전체를 감싸게 되면은 면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등더니 선, 또는 여기는 등더니 면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지금 좀 전에 먼저 알아봤던, 우리는 실험을 구상을 해야 돼요. 실험을 구상을 하기 전에 먼저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어떤 걸 알아야 되는 거냐면, 전기장의 정의와 개념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보면은 전기장선, 전기장선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력선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에는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를 누가 제일 먼저 처음에 생각을 해냈어요?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 이 아이디어를 낸 분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실험 물리학자 중에 한 분이 패러데이예요. 그렇잖아요? 뉴턴이라고 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는 우리가 운동을 논할 때 힘이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논했어요. 힘 알잖아요? 힘을 바탕으로 논했는데, 패러데이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요. 기발한 발상을 해요. 다시 말해서 힘을 바탕으로 논하려면 입자가 중심이에요. 하지만 이것처럼 장을 바탕으로 논하게 되면은 공간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어떤 물체를 연구하는, 다시 말해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본질적인 대상을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입자에서 움직이는 물체에서 거기 그 물체가 움직이는 공간으로 이렇게 개념을 바꿔놨어요. 그게 필드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전기장 눈에 보이는 학생이 있어요? 그렇죠? 아직 눈에 보이지 않죠? 바로 그래서 패러데이가 여기서 또 하나 아이디어를 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기장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걸 확신을 하고 그거를 시각화시켜서 그려놓은 게 전기장선 또는 여기를 힘의 선이다라고 해서 전기력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기 요 두 가지가 이렇게 관계가 돼 있어요. 여기 특성을 이렇게 이해를 해보고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거는 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봐야 돼요. 여기도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쪽도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먼저 순서는 이렇게 되겠죠. 전기장선 또는 전기력선을 그려보고 거기에서 전기장도 한번 찾아서 표현을 해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등전이선 개념을 이해를 하고 등전이선도 한번 꼭 한번 거기서 그려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등전위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기 전에는 전에 여기 보면은 전위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전위라고 하는 거에 정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여튼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여기에 핵심은 전기장선 그리고 저기 전기장 그리고 전위 그리고 등전위 선 또는 등전위 면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하고 정말로 중요한 거는 시각화를 시켜보는 거예요. 이번 실험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시각화를 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어떤 모양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실험을 통해서 정말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론에서 배운 내용을 실험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분은 볼타예요. 볼타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여기 전위의 단위가 볼트잖아요. 이 볼트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는 볼타, 이분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볼트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위의 단위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잠깐만 살펴보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이해를 해볼 준비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잠깐 이해를 하러 가죠.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어떤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냐면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전기장과 그리고 전기장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은 전기장이라고 하는 정의를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먼저 쿨롱의 법칙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쿨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유사해요. 무엇과 유사해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과 유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생각을 하면은 이쪽 작은 세계관을 지배하는 쿨롱의 법칙도 금방 이렇게 추정을 해서 이렇게 모양 꼴을 유추를 이렇게 해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그러니까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뭐 비유를 든다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지구와 달 사이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쿨롱의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반대로 아주 작은 미시적인 세상인 전하 사이의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상당히 유사해요. 왜 그러냐면 실험적으로 검증을 해보면은 만유인력 법칙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쿨롱의 법칙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를 해요. 그리고 만유인력 법칙은 두 물체의 질량에 비례를 해요. 근데 여기 있는 쿨롱의 법칙도 여기 보면은 두 물체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에 비례를 해요. 자, 그리고 만유인력 법칙에는 G라고 하는 만유인력 상수가 붙어 있어요. 이쪽은 이만큼을 4파이 입실론 분의 1이라고 하는 거를 일반적으로 K로 이렇게 뒀는데 여기를 우리가 쿨롱 상수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도 K라고 하는 쿨롱 상수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런 것처럼 서로 만유인력 법칙과 쿨롱의 법칙은 아주 유사해요. 그러니까 자연이 참 묘한 거예요. 태양별 운항 우주를 논하는 거시적인 세상을 지배하는 만유인력 법칙과 그리고 이쪽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시적인 세상을 지배하는 여기에 있는 쿨롱의 법칙이 서로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를 하고 그리고 질량 또는 전하량에 비례하는 꼴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관점 자체가 뭐냐면 전기장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여기 위에서 구한 쿨롱 포스라고 하는 거를 시험 전하로 나눠주면 돼요. 시험 전하로 나눠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중에서 여기에 있는 전하 둘 중에 하나는 원천 전하고 하나는 시험 전하일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시험 전하가 약분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다음 식과 같이 원천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 자체를 이렇게 식으로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는 이해를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중력을 생각하면 쉬워요. 우리는 지구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구에서 물체가 떨어지는 건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중력장을 이용해서 생각을 하면은 이게 무슨 소리인구나 하는 거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잠깐 봐요. 여기에 소프트볼이 있는데 소프트볼은 제가 손을 넣으면 틀림없이 아래로 떨어질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테니스공이 있어요. 테니스공도 손을 넣으면은 다음과 같이 아래로 떨어질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조그맣게 이렇게 탁구공도 있어요. 탁구공도 제가 손을 넣으면 아래로 떨어질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직까지 알고 이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배운 대로는
뉴턴의 법칙만을 적용을 한다면 이거는 지구가 이런 물체들을 당겨서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물체를 당기는 이런 중력장은 누가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지구가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를 원천 입자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지구가 만드는 중력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넣었던 소프트볼이나 테니스공이나 또는 탁구공을 우리가 시험 입자라고 해요. 이해갔죠? 그럼 구별이 가죠? 원천 입자는 지구가 만드는 중력장인 거고 그 중력장이 있는지를 보려고 넣었던 여기 테니스공이나 여기 소프트공이나 테니스공을 원천 입자라고 해요. 테스트 입자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만약에 어떤 원천 입자가 이렇게 있고 이 전하가 만드는 입장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다른 어떤 입자를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어떻게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원천 입자는 일반적으로 기준을 플러스 입자로 잡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시험 입자를 넣었을 때 얘가 만약에 끌려오면은 이 전하는 음으로 대전된 거죠. 음전한 거죠. 하지만 이 전하가 밀려가게 되면은 얘는 양전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천 입자가 있고 여기에 끌려오는지 밀려가는지를 보기 위해서 넣은 입자를 여기를 테스트 차지라고 하는 시험 전하라고 해요. 이해갔죠? 바로 그래서 우리는 시험 전하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 전하를 약분을 해줘야 그 시험 전하 쪽을 없애줘야 원천 전하가 만드는 여기에 전기당 자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잘 지구의 중력장과 비교해서 이해를 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중력장은 우리가 직접 실험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해서 여기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를 구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꼴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좀 전에 설명했듯이 여기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전기장은 누가 만들었어요? 맞아요. 이 전기장은 여기 있는 것처럼 원천 전하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전기당은 만율력 법칙하고 또는 쿨롱의 법칙과 똑같이 쿨롱의 법칙에서 보면은 힘이라고 하는 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했잖아요. 여기에는 전기당도 똑같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다시 말해서 역제곱 법칙이 이렇게 통용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체크들을 내놔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적인 전기장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해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은 뭐냐면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패러데이가 이거를 시각화를 시켰어요. 무슨 얘기냐면 벡터로서 표현을 했어요. 벡터로서 표현했다는 거는 뭐냐면 다음과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그렸냐면 양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은 어떻게 그렸냐면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음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은 안쪽으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그렸어요. 이렇게 두 개 기준을 잡아놓은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에는 양전하와 음전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양전하, 음전하가 있다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양의 전하에서 나가서 음전하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양으로 우리가 전기장선 또는 전기력선을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그림을 많이 봤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그림을 지금 직접 한번 그려보세요. 무조건 직접 해봐야 돼요. 눈으로 보고 말면 안 돼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라고 하는 두 개, 이쪽에 극성이 다른 두 개의 전하가 있을 때 여기에 전기장선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한번 모양들을 직접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제가 조건을 바꿀까요? 만약에 여기에 이번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전기장선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그림도 한번 여러분들이 그려보세요. 지금부터 그려보세요. 그려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질문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질문할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그러면 전기장선이 다음과 같은 모양을 이렇게 그린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전기장은 어떤 방향일까요? 여기다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어느 임의의 점을 잡았을 때 그 점에서 접선 방향이에요. 접선 방향. 만약에 이 점을 잡는다면 이 점에 이렇게 접선 방향이에요. 그런데 전기장도 벡터예요. 그럼 화살표 방향은 어느 쪽을 가리켜야 되냐면 전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을 가리켜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점에서의 전기장을 그린다라고 한다면 그 점에서 이렇게 벡터로 그리고 방향은 전위가 이쪽이 낮기 때문에 낮은 쪽으로 그려야 돼요. 만약에 이 점에서 전기장을 그린다라고 한다면 이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벡터를 그리고 낮은 쪽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벡터를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기장과 전기장선 사이의 관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여러분들 개념 이해에서 여기에서 틀림없이 양전하와 음전하 그리고 양전하와 양전하 이런 등등등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전기장선을 한번 직접 한번 그려보세요. 꼭 한번 그려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전기장과 전기장선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니까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다음 주제는 전위와 등전위 면이겠죠? 여기로 넘어가서 전위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그러면 전위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전위라고 하는 자체는 정의 자체가 다음과 같은 꼴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위라고 하는 거는, 여기 V자로 쓴 게 전위예요. U자로 쓴 거는, 여기는 전기 포텐셜 에너지예요. 여기는. 자, 그러면 어쨌든 전위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여기서 말하듯이 전기 포텐셜 에너지를 시험 전화로 나눠준 값이에요. 근데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은 역학을 배울 때 그랬어요.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무엇과 관계가 돼 있어요? 그렇죠. 일과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념을 위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에너지는 일과 관계가 돼 있어요. 근데 이 일과 관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역학 시간에 증명했듯이 여기에는 부호 자체가 크기는 같은데 부호 자체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됐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거꾸로 올라가면 1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1이라고 하는 자체는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게 1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지금 어떤 물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 실험에다 쓰려고는 여기 전원 공급 자체예요. 제가 만약에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렇게 이동시키고 있어요. 그럼 저는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자체는 아주 간단해요.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해서 이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까지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위에 쪽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전위를 한번 정의를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일이라고 하는 자체는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키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힘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전하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힘이겠어요? 이 힘은 전기력이에요. 그러면 전기력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전기장에다가 전하를 곱해주면 되겠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서 방금 전기장과 전기력 사이의 관계가 시험 전하로 나눠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력 입장으로 쓰게 되면은 전기장에다가 전하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방금 배웠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힘을 찾아서 넣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여기를 이제 이렇게 여기 이 부분을 적분 형태로 이렇게 바꿀 거예요. 일반화를 시킨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분 형태를 바꾸게 되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이쪽은 이동 거리예요. 그렇죠? 이동 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적분을 풀려고 했을 때 보면은 전하라고 하는 자체는 크기만을 갖는 스칼라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일이라고 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일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했어요.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1과 여기에 있는 전기 위치 에너지 사이의 관계에는 마이너스가 붙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요 값을 이렇게 넣고 쓰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꼴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이렇게 찾아서 드디어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전기 위치 에너지를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전위차라고 하는 정의로 이렇게 보면은, 차라고 하는 거는 델타를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삼각형을 붙여주면. 그러니까 건전지 같은 걸 이렇게 봤을 때도 여기 이쪽 위쪽 플러스가 하고 마이너스가 하고 양쪽에 전위차가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놓고 나서,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전기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위에서 구한 요 값을 이렇게 넣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여기에 시험 전환만 없애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시험 전환만 없애지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이렇게 여기 이제 적분의 형태에서 보면은 경로적분인 거죠. 경로적분의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전위차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전위차라고 하는 거를 정의를 했어요. 정의를 하고 이제 이쪽으로 와서 등전위 면이라고 하는 걸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등전위 면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여러분들은 산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산을 올라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도를 가지고 가요. 그러면 우리가 평면 지도에는 산의 높이가 뭐로 돼 있어요? 거기가 고도가 같은 높이를 쭉 이렇게 선으로 연결시켜 놨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등고선이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 지도를 본 적이 있잖아요. 또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5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1층에서 5층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중력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5층까지 올라오거나 5층에서 내려갈 때는 중력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지만 5층까지 올라와서 거기에서 왔다 갔다라고 한다면, 또는 여기서
건물이 만약에 원형 형태이기 때문에 그 건물 안을 이렇게 뺑뺑 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때는 중력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점선으로 그려져 있는 이렇게 원형으로 그려져 있는 게 이게 등전이 선이에요. 또는 등전이 면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오거나 또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거나 다른 등전이 면을 사이를 이동을 할 때는 여기에서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1층에서 2층으로 가거나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올 때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중력에 대해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같은 층에서 계속 움직일 때는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등전이면도 같은 등전이면에서 이동을 할 때는 에너지가 이렇게 필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등전이면을 서로 뚫고 움직일 때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하지만 같은 등전이면에서 움직일 때는 이때는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설명을 왜 하냐면 이따가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은 갈바노메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갈바노메타로 등전이면을 찾을 때 어디를 찾아야 되는 거냐면 전류계의 눈금이 0인데를 찾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는 위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점을 꼭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면 돼요. 등전이면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력선과 수직이겠죠. 여기서 보면은 전기력선은 지금 여기가 단일 전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사선 모양으로 뻗어나간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기에 원형 형태가 등전이 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전기 장선과 등전이면은 서로 수직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수직인 거고 그리고 장이 더 강한 곳에서는 등전이면이 밀집한 영역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안쪽 영역 이쪽에 보면은 원형이 서로 겹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조밀하게 있잖아요. 조밀하게 있는 쪽이 여기가 그러니까 장이 더 센 곳이에요. 그리고 이것처럼 바깥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안쪽보다 멀잖아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여기서 설명한 대로 장이 더 강한 곳에서 등전이면이 밀집한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밀집한 쪽에서 장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이 더 강한 쪽, 이쪽이 강한 쪽이에요. 그리고 바깥쪽이 장이 더 약한 쪽이라는 그 뜻인 거예요. 그리고 전기장은 항상 최대 전위가 감소하는 방향을 향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여러분들한테 이쪽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듯이 우리가 여기서 전기장을 그렸을 때 전위가 낮은 쪽 방향으로 그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쪽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그리면 낮은 쪽 방향으로 전기장을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그려줘야 돼요. 바로 그 소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고 그리고 이쪽은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여기 기자가 빠졌네요. 이걸 이렇게 색깔을 바꾸다가 빠진 것 같네요. 그러면 전기장과 등전이면을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실험을 구상해보자 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실험을 할 거예요.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등전이면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아요. 이해갔죠?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실험하는 방법 말고 한번 다른 방법으로도 물론 상당히 유사해요. 단지 실험 장비들이 조금 바뀔 뿐이에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는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쪽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 물이 담겨 있어서 직접 보여줄 수는 없는데 여기는 도체 수조를 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 안에